안녕하십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행복을 주고 싶은 목사 장학봉 목사입니다. 저희는 비가 와도 그 디아스포라를 만나러 갑니다. 하와이에 오니까요 우산 이거밖에 없네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요.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난 그 한 사람을 만나러 여기에 왔습니다. 멋진 사업도 운영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과연 그분은 누구일까요? 자, 여기가 바로 그분의 사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 박재훈 권사님 만났습니다. 우리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인상도 좋으시고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기는 어디예요? 예, 여기는 저희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 이제 두 군데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렇게 프린트를 제작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의 모든 프린트를 책임지겠다. 그런 이제 목표를 정하고 또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말고 또 한 군데가 있고요. 예, 이제 가게를 전에는 한 군데서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한 6개월 전에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소가 이게 좀 협소해서 좀 두 군데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도 이게 적다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기분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그 오프닝 때 우리 권사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거룩한 변화를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바울 하나가 변화가 되면 세계 복음화가 됐는데 그러면 제가 우리 권사님의 소개를 변화된 사람,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권사님이 왜 변화가 됐을까? 또 어떤 환경에서 변화가 됐을까? 이제 그 얘기 좀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하와이는 언제 오시게 됐어요? 제가 하와이 온 것은 한 10년 전입니다. 물론 하와이에서 비즈니스를 한 건 한 20년 정도 됐고요. 한 10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와이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사실 미국에 오신 지는 꽤 된 거죠. 그렇죠. 미국에 이민 온 지는 한 35년. 35년 된. 그 이후에 부모님이 먼저 이제 해외로 진출하게 되죠.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지금 하와이에 있는 회사입니다만 딜링햄이라는 건설 회사의 직원으로 취업을 가시게 됐어요. 어디로요? 괌으로. 괌. 예. 괌에 있는 현장에 취업을 가시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그쪽으로 가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와 저희들 이제 가족들이 뭉치게 됐죠. 예. 그럼 아버님은 괌에 가서 승승장구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으로 뭐 모든 환경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서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건설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건설을 뭐 전문직으로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고 현지에서 그 터득한 그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건설업을 하셨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빚을 안게 됐죠. 그냥 한국에서도 아니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오히려 망해서 그렇죠. 거기서 빚을 잔뜩 지게 되고. 예, 예.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거기에서 그 빚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고생을 물론 하셨겠지만. 그냥 묶이는 거죠, 거기. 그렇죠. 예. 거기 묶여 계시고. 그다음에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 가족들은 그나마 오던 생활비도 끊기고. 끊기고. 예. 그래서 그런 생활을 상당히 오래. 제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예.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술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마셨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것이 하나의 돌파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뭐 그럼 위도 버렸겠어요? 예, 위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위궤양으로 해서 출혈도 심했고 그래도 지금 여러분은요. 진짜 개가 천선된 한 분을 만나고 있는 분이 그 주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그 전이죠. 그 전에 믿으면서도 마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을 양쪽으로 모셨다. 그렇죠. 안에도 모시고 이제 또 바깥에도 모시고. 근데 그때는 이제 바깥에 주님이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우리 권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삶이 바뀌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혹시 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결혼 전에는 이제 제가 미국을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대하고 예. 이제 유학을 이민 오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몇 개월 했어요. 네, 한국에서. 네. 근데 그 과정 중에 제가 군에서 통신 장비 구매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저도 통신병이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한 그 인연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모토로라는 회사에 취업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은혜네요. 그렇죠. 네. 그때 취업 이민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간 곳이 애리조나에 있는 피닉스 인근에 있는 스캇스데일이라는 곳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는 이민 많이 안 가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79년도에 거기를 갔는데 거의 흑인도 없어요. 흑인도 보기가 힘들고 동양 사람은 물론이고 그런 곳에 제가 이제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때 거기서 근무한 6개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그 아이가 독도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겠어요. 뭐 말도 잘 안 되고. 말도 물론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쓰고 있는 거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근데 했는데 참 신기한 건 우리 권사님은 놀았잖아요. 계속 중학교 그렇죠. 때 놀고 고등학교 때 놀고 또 해병대 갔다 오고 언제 영어를 혼자 독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좀 언어에 관한 한 조금 아마 탤런트가 이분이 있지 않는가. 특별한 분이에요. 이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것도 은혜네요. 예. 예. 그렇게 좀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한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또 문화적인 그런 그 충격이 또 컸었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6개월 만에 결국은 퇴사를 했는데 그때는 무작정 서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까우니까. 한국 가까운 쪽. 향수병. 근데 그 향수병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권사님 직접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향수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향에 내가 온 곳 그쪽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게 무슨 미래라든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하와이에서 이제 괌으로. 네. 또 괌에서 또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제 괌에서 23년을 살았습니다. 오래 사셨네요. 여기서 하와이에서 호놀룰루에서 괌 갈 때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사흘만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거의 30년 걸려서 이제 물론 돌아왔지만 거기 가서 1년인가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디 괌에 오신 분하고 했어요? 아니죠. 물론 괌에도 저희 집 사람은 항공사 일을 했으니까 이제 뭐 여기 저기 다녔겠죠. 눈도 또 높아요. 항공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또 찾았어요. 야, 그럼 어떻게 결혼의 내용 에피소드 잠깐만. 예, 그래
괌에서 건축업을 하시는 그 한국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로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마 저희 집 사람이 그때 일본항공 부산 지점에 근무를 했어요. 네.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또 괌이라는 곳이 그때 당시에 근로자는 많았지만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이주해 온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젊은 청년이 왔으니까 그분이 중매를 쓴 거죠. 그래서 한번 가서 만나봐라.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계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민 와서 한국에 가려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 귀국 허가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도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저희 사람을 이제 거기서 만났습니다. 부산에 가서 2번 정도 만나고 서울에서 1번 정도 만나고 3번 정도 만났는데 저녁 6시인가를 제가 통화를 했는데 밤 1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네. 서울에 올라왔는데 만나자는 거예요. 부산 사람이? 예. 그 시간에? 예. 뭘 타고 왔죠? 그 시간? 비행기 타고 올라왔죠. 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인 권사님은 꽂혔네요. 그 다음날, 그때 다방입니다. 그쵸, 다방이죠. 다방에서 이제 제가 영등포 쪽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집사람이. 네. 자기는 당신이 나를 그 차도 관계없는데 네. 정확하게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포섭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강한 어떤 드라이브가 저쪽에서 온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미국 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없겠다. 그렇지. 우선은 승무원이고. 영어, 일어, 한국어가 불편이 없고 예. 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 그때도 이 머리가 돌아가요. 이 권사님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결혼 얘기 잠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용기 있는 남자는 미인을 취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 바뀌어야 됩니다. 용기 있는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야, 그래서 결혼이 됐네요. 예, 그래서 그랬죠. 네. 저희 집사람이 한국 이름이 김옥자입니다. 네. 김옥자, 너는 내 거다. 우리 결혼하자. 그건 해병대 스타일이에요, 해병대. 손을 내밀었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그 지금 물어보면 왜 웃었냐고 물어보면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나의 darling you 내 사랑 너야 사랑을 몰랐었던 나야 그게 더 편했었던 나야. 자, 그럼 결혼하고 뭐 그때까지 계속 술 담배를 하고 있었던 때고, 그렇죠. 또 이제 새로운 아내가 들어왔고, 그럼 이제 개과천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야, 드디어 이 사람은 최고의 남편감이다. 그랬죠?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그 삶을 영유하면서도 집사람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죠. 어떤 세상에 뭐 결혼을 하고도 10년 이상을 제가 세상 속에서 살았으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과정에 참 저희 그때 출석하던 교회의 목사님이 참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커뮤니티가 아무래도 작으니까 이제 자주 신방을 오시는데 신방을 오시면 문을 이제 딱딱 두들기시면 저녁에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 조남이 주선동 목사님이신데 주선동 목사입니다. 이제 그러면 당황해서 저희들도 뭐 문을 열어드리지만 이미 담배 연기 자욱하고 술상 펴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우리 장학일 목사님 교회 전도사였는데 거기는 교인들이 다 권사님들인데도 목사님 벼랑 아래 신방을 간다 문 두들기면요 뭐 창문 열고 막 부채질하고 그 창문으로 연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런 걸 제가 연상이 되네요. 그럼 결정적으로 우리 권사님이 그 모든 생활에서 이제
물론 믿음도 이제 차츰 잘하게 됐겠지만 결정적으로 변화가 된 이유가 어떤? 예,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뭐 거의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거의 있으니까 크리스찬이 거의 크리스찬. 예, 거의 크리스찬이죠. 예, 예. 목사님 말씀에 저는 그 큰애가 그때 아마 1살 반, 2살이 안 됐을 때예요. 걔를 막 걸음마 배울 때네. 그렇죠. 예. 그 애를 그 보육원에 이게 유치원이라고 그러나요? 그 어린아이들 봐주는 곳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저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 큰아이를 데리고 그 데려다 주는데 주차장에 보면 보모가 기다리고 있고 네. 저희들은 가서 이렇게 애만 데리고 가면 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조그만 미니버스를 운전을 할 때인데 네. 앞에 큰애가 그 서서 보모가 나오는 사이에 이제 일어서서 아마 문고리를 잡아당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서 애가 떨어졌어요. 떨어졌구나. 떨어졌는데 저는 그 파킹을 한 것이 아니라 뒤로 이제 후진하려고 리버스에다가 놓고 기다렸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애가 떨어지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추진 가속 페달을 확 밟은 거예요. 엑셀을 밟고. 예. 그래서 차가 뒤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밑에 우리 애가 깔렸어요. 이런. 그래가지고 이게 지나갔어요. 뭐 앞이 깜깜했죠. 뭐 보모도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애를 그냥 차가 밖에 지나간 거네. 넘어갔죠. 이제 1살 좀 넘은 애가. 그렇죠. 2살 좀 안 되는 아이인데. 이야. 근데 그때 뭐 앞이 깜깜하고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뭐 끌어안고서 이제 병원으로 이머전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네. 10분 그 병원 운전해서 가면서 제가 그 10분 안에 제 삶의 그 인생 스토리를 다 이제 필름으로 보듯이 지나가면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한 기도를 드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제 회개하고 참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머전시에 이제 그 진찰을 끝내고 나오는데 아이가 깨어서 나와요.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지금 사업체도 잘 운영하고 또 얼마 전에 이것도 새로 구입도 하고요. 이 건물도. 그러면 뭐 남들이 볼 때는 야 저거는 성공 과도를 달리고 있다. 또 그렇게 부러움도 한눈에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업체를 통해서 또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나는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예,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자로 아주 좋은 직장에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가정을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물론 비즈니스도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데 따라서 참 약속을 했어요. 이 비즈니스를 나만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파워하우스로 좀 키워주십시오. 제가 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물론 이 비즈니스는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전공이 통신입니다. 전자통신.
그래서 전에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토로라의 엔지니어로 취업 이민을 오게 됐고 그 계통에서 또 연방 정부의 그 방어통신국이라고 있어요. 이제 Defense Communication Agency라는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쪽에서 이제 극동 담당자로 이제 파견 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복사, 인쇄를 좀 담당을 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돈이 많이 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접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종합 인쇄를 했어요. 그 상업 인쇄. 그래서 이제 물론 가게도 여러 군데 있었지만 그러다 지금은 이제 좀 뭐 나이가 되고 그래서 좀 리타이어 할 수 있는 그 준비 단계에서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지금 요 와이드 포맷을 이제 우리가 이거 영어로 이제 와이드 포맷이라고 그래요. 와이드 포맷 그래픽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내가 이거 이쪽에 좀 그 취미가 있고 있구나 좀 내가 좀 즐기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전에는 뭐 한 사흘씩 밤을 새고 일을 해도 별로 피곤한 줄 모르고 지금도 뭐 어떤 때는 이 프로젝트가 있으면 한 15, 6시간씩 일을 해요. 계속해서. 그래도 물론 뭐 육신적으로 좀 피곤하지만 내가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제가 이제 뭐 완전 리타이어 할 때까지는 지금 제 계획은 한 70세 되면 리타이어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권사님 지금 여기가 권사님의 사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전체적인 그 하와이에서의 이 프린트물을 담당하는 우리 권사님 회사의 어떤 역할은 어느 정도예요? 예, 지금 저희들 그 회사가 이제 와이드 포맷 프린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넓은 것들. 그렇죠. 한국에서는 실사 출력?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로 저희 손님들은 광고 에이전시나 아니면 그 하와이에서는 컨벤션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컨벤션 현장에 가서 설치해주고 프린트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주문이 오면 지금 이런 기계들이 이쪽 이런 기계들이 넓은 그렇죠. 거를 이제 프린트해내는 그렇죠. 그런 기계네요.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빌보드라든지 현수막, 그다음에 메뉴보드, 그다음에 그런 광고 설치물. 그러니까 뭐 그 종이 종류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겠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뭐 여기 보니까 기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뭐 다양한 그 기계들이 있는데 뭐 이번에 이제 그 공장을 하나 사시면서 이것만 가지고도 또 안 돼서 다른 데 더 같이 하게 됐다고요? 예, 전에 이제 하던 장소가 전에는 한 군데 다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렌트를 그러니까 스페이스 이 렌트를 하고 있다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건물을 샀네요. 그렇죠. 건물을 샀는데 지금 건물이 너무 좀 다 이사 오기는 힘들고 제가 볼 땐 굉장히 큰데도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좀 작아서 또 한 군데 또 창고를 렌트를 하고. 그렇죠. 창고 쪽에는 이제 렌트를 쓰고 여기는 손님들 맞는 곳과 또 그다음에 좀 간단한 기계들을 쪽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간단한 기계네요. 그 더 큰 기계는 거기 그렇죠. 있군요. 이제 먼지 많이 나고 그런 기계들 따로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와이의 모든 그 브로셔들 또 프린트물들 또 현수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규모는 뭐 연 매출 정도는 어떻게 돼요? 저희 매출은 1년에 한 250만 불? 엄청나네요. 250만 불 정도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요 호놀룰루 저희들이 전에는 7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제가 60이 되면서 좀 나름대로 플랜이 있어서 좀 많이 줄인 게 그 정도다 그겠죠. 줄이고 이제 호놀룰루만 여기만 하고 있습니다. 250만 불의 연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군요. 우리 권사님이 사업도 잘하시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또 옛날에 비하면 인생 역전의 드라마도 쓰고 인격도 바뀌었고 하여간 제가 우리 권사님 뭐 2년 전에도 한번 뵀는데
따뜻한 분입니다. 사업도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에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의 아들이 이 세상에 호놀루루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날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사모님 좀 도와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아까 저랑 얘기할 때 뭐 영어대, 뭐 일본말대, 또 한국말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 사모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저와 함께 그 박미셸 권사님, 우리 권사님의 아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뿅! 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박미셸 권사님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앉으세요. 이야, 제가 아까 그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용기 있는 남자가 아름다운 미인을 취한다 그랬는데 용기 있는 여자도 능력 있는 남자를 취한다.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우리 박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요. 자신의 인생의 거룩한 변화가 시작된 게 우리 권사님을 만나면서부터, 결혼을 하면서부터 변화가 되었다. 출발점은 되었다. 그랬는데, 결혼하고도 못했었죠? 네, 많이 못했어요. 얼마나 못했었어요? 많이. 어떤 면에서? 많이. 이렇게 술을 참 많이 좋아했었어요.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별로 건강한 편은 아닌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주위에서도 저보고 술을 좀 마시지 않게 좀 하라고 그렇게들 말씀들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술을 이렇게 마시면 표가 잘 안 나요.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더 얼굴이 해가지고요. 완전 범죄성이네, 네. 완전 범죄. 그리고 뭐 술을 새벽 2시까지 마셔도요, 집을 잘 찾아와요. 아파트 똑같은 문인데도 잘 찾아오고요. 네. 집에 들어오면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자요. 뭔가 주사는 없었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술을 못 먹게 할 수가 없었어요. 술 마시고 이렇게 행패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요. 네. 근데 행패 같은 건 없었는데 한 번 이렇게 저를 때렸어요. 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나냐면 이제 결혼했을 때 많이 싸웠어요. 성격이 안 맞았기 때문에요. 거의 뭐 에브리데이 매일 싸웠군요. 예, 하루 걸러 매일 싸웠어요. 근데 해병대를 어떻게 이겨요? 해병대 저는 잘 모르고 몰랐어요. 해병대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에 오빠 한 분 계시고 다들 딸이기 때문에 오빠가 외동이라서 군에를 안 갔어요. 그래서 그 군에 대해 저는 잘 들은 이게 바가 이제 없어요. 권사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하면은 좀 꺾일 줄 알았는데 네, 매일 싸워도 신랑은 안 꺾이죠? 안 꺾였어요. 예, 그 해병대라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소년 때부터 놀았어요. 네, 그게 그래서 잔뼈가 나중에 굵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후회하시죠? 후회하죠. 예. 지금 잘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예. 잘해준대요. 그때 이제 아니, 지워져. 몰라요. 안녕하세요, 원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뭐 원사님 목소리가 이게 푹 쉬셨어요. 왜 목소리가 쉬셨어요? 예, 아이고 요즘 자행의 은혜를 받아서 커피요? 네. 우리 사모님이 해주는 커피가 권사님 어떤가요? 맛있나요? 얼음이 왔어요. 커피 글쎄요. 잘 못 끓이시는구나.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침요? 우리 박근사님이 해줘요. 저 브렉퍼스트. 권사님이 네. 주로 뭘 이렇게 잘 해주시나요? 뭐 해줍니까, 자기가? 커피 커피, 과일. 언제 뭐 밥 해주고 뭐 챙겨 먹고 그거 하겠어요? 바쁜 세상에 그냥 알아서 해결해야지. 보이세요? 아유, 평생 이야기도 안 했는데 지금 하라니까 너무 어색하네. 그러니까. 그럼 뭐 평상시 좀 잘하지, 무슨 좀.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자기 너무 안 싹싹하다고. 그래 그것이 있을지 고다 했어. 자기 좀 싹싹하라고.
왠지 좀 좋아 보이는데 좀 어색하지. 좀 어색. 싸 2, 3일만 또 일면 또 그렇게 쌓이고. 그래도 할 수 없지. 그래도 해줘. 그거 안 하면 평생 안 하게? 일한다 그러고 잤는지도 그냥. 아니 근데 어제는 잠 한 잔도 안 잤어. 잠을 잘 수가 없어. 일이 밀려가지고. 저요? 예. 그럼 난 들어서 자지. 그냥 뭐. 피곤한데 들어서 자죠. 그럼 나는 자는 게 제일 좋아. 네. 들어서 자고. 안 자고 기다리면 제가 더 부담 근데 가져요. 이제 전에는 좀 불안해가지고 잠을 편히 잘 못 잤었는데 요즘은 없어. 그냥 딱 내일 감으면 내일이야. 이제 감 떨어지셨구만. 떨어. 눈 감으면 내일이야. 아유. 그래도 실수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하면서 내 스스로한테 내가 감동받는 거 있잖아. 뭘 감동받냐? 아니 나같이 이렇게 꼼꼼하게 해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점. 빨리. 5분만? 집에 일단 가신다고 해서.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쉬운 거 집에 가서 장시간에 쓰는 거죠. 그게 영가가 없지. 또 미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큰 기대치를 갖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여가 생활하는 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뭐 리타이어면 잘 돼 있고 또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먹고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엄청나죠? 낮에는 다른 일 해요. 이제 교회 일 있으면 교회 가서 하고요. 다 끝나면 그때 와서 하니까 어쩔 때는 뭐 교회 9시 저녁에 마치고 이러면 그때 와서 이제 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은 손님 올 때만 하잖아요. 비즈니스 아워만. 그러니까 그때만 하고 일이 밀리면 또 저녁에 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제 일은 저녁 일이기 때문에 모든 손님들 오신 그 서류 정리하고 이러니까 인보이스 엮고 인보이스 보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저녁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1, 2시까지 밀리면 그냥 밤새고 그래요. 근데 재밌어요, 저는. 일이. 네, 저는 바깥에서 일하는 게 더 재밌어요, 집안일보다. 집안일을 안 하세요? 집안일을? 하루는 와서 봉급날인데 봉급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어카운팅 아가씨가 그냥 아프다고 쉬어버렸어요, 며칠을. 그러니까 봉급은 미국에서는 봉급은 절대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 보고 제가 이제 근무하고 밤근무하고 들어와가지고 자는데 나와서 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라 하니까 봉급 계산을 하래요. 책을 만들으래요. 나는 그거 하나도 할 줄 모른다고 그랬더니만 가르쳐 줄 테니까 와서 그냥 해래요. 근데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할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 3번 나갔을 거예요. 나가고. 일하다가? 네. 그래서 나가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성을 바꾼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배워가지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한 1년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배웠어요. 그 배우고 나니까 이제는요, 저한테 아무 소리 못 해요. 권사님이? 네, 건수를 못해요. 제가 안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이제 집안일도 좀 하고 또 다른 일 있어서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늦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 귀에 살짝 와서 이래 말해요. 파이어 시킨대요, 저보고. 여러 사람한테 참 많이 자상해요. 가족이나 주위 분들한테 참 자상한데요. 저한테는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에만 엮고 있지 말고 저한테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고맙다는 말이라도 좋고 수고한다는 말도 좋고
좀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말 안 해도 알지 않느냐 그러고 꼭 말로 표현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표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표현 잘해요. 자기 사랑해.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커스터머 서비스 잘 하고 친절하게. 제가 좀 친절하지 못한데 그 사람은 좀 친절해요. 그리고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12시쯤 돼서 집사람이 출근을 하면 반갑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늦게 나온다고 파이어 하겠다고 하셨다면서. 그만큼 기다렸다는 얘기지. 그러죠. 그런 거죠. 예. 아카운팅 쪽은 사람이 이제 있었지만 아무래도 직원은 일하는 게 그 제한이 바운더리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제 역시 파이낸스 쪽은 주인이 하는 게 좋다는 그 통설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됐고 요즘은 저는 7시에 출근해서 한 밤 9시쯤 퇴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12시쯤 출근해서 어떤 때는 뭐 새벽 4시 어제도 안 갔어요 집에. 그냥 밤새고 일을 한 거예요. 일이 많은가 봐요. 그게 밀려서 그렇죠. 교회 일 그 선교회의 식사 순서가 되면 회장이니까 아무래도 뭐 쇼핑서부터 준비하는 것서부터 식사를 1000명이 넘는 그 식사를 교회 직접 하니까 그래서 아마 좀 일주일 동안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죠. 근데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되게 서운하셨던 것 같아. 네, 그죠? 그 얘기 안 하세요? 두고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는 요새도 그러세요? 요새는 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 그렇지만 글쎄요, 뭐 발장 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권사님은 준비가 되는데 이제 미셸 권사님이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미셸, 이제는 팔짱 껴도 내가 마음에 부담이 없을 것 같아. 팔짱 좀 이제 앞으로는 껴주고 너무 우리 남자들은 나이 먹어가면 좀 구박을 좀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 구박하면 안 돼. 알았지? 여보, 이제는 좀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이제 그만 우려먹고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참 당신의 존재를 이렇게 깊게 느끼고 아마 이것이 당신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고 있는데 꼭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마 한 번도 못한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표시할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Hold me closer and I feel no pain. Every beat of my heart, we got something going on. Islands in the street, that is what we are. No one in between. How can we be wrong? Sail away with me to another world. We rely on each other.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평통자문위원회요. 예. 뭐 해외 지부에서 이제 권사님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초청되는 그 위치에 있는데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제가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지부 중에 이제 하와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지부 협의회에 지금 6년 됐습니다. 6년 동안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터음에는 제가 간사역을 맡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5월달에 한국에 가면 우리 미주 총회를 이제 한국에서 합니다만은 그거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큰 애를 쓴 것도 아니고 저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네. 또 제게 이렇게 과분한 그 상을 대통령상을 주셔서 타신 거네요. 예, 이번에 네. 대통령 축하합니다.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랑한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쳐야 되겠다. 자, 두 분 고맙고요. 지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두 분이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좀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권사님부터 기도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제 기도의 그 큰 제목을 말씀한다면 지금 교회에서 제가 참 교회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소망은 네. 교회에서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제가 좀 헌신을 하고 싶은데 네. 사실 그런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해외 최초로 세운 그렇죠. 한인 교회 아닙니까? 113년의 역사도 있고 참 고목이 아닌 거목으로 교회를 고물 멋있어요. 예, 고목이 아닌 거목. 거목으로 예. 새로 거듭나야 되는데 네. 제가 거기에 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좀 제가 헌신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그 제목을 놓고 좀 기도 중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하긴 우리 권사님이 지금 나가는 교회인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하와이에 이민 최초 교회이고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 하나가 더 있어요? 예, 하나가 더 있다면 예. 제가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 네. 제 인생의 3년을 좀 헌신을 하고 싶은데 지금 생각은 뭐 피스콥이나 뭐 이렇게 좀 봉사 단체를 조인해서 어디 가서 좀 헌신을 하고 싶은 그런 기회를 제대로 한번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거죠. 3년은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형편이 좀 될 수 있도록. 네. 지금 봐도 형편 돼요. 마음이 문제지. 세상 줄이 너무 많이 잡고 있어요, 저를. 다 끊어봐야 되는데. 네. 자,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저는요, 지금 제가 우리 그리스도 감리교회 다비다 성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회장직을 맡았는데 제가 회장을 맡을 그만한 여건이 하나도 안 돼요. 너무 부족하고 하지만 이제 맡게 돼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 회원들한테도 많은 기도를 제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위치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셨다고 그렇게 칭찬하게끔 겸손해지면서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두 분의 이야기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그 긴 이야기 이제 또 살아온 이야기 속에 정말 변화의 이야기 또 결단의 이야기 하나님 복준 이야기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멋진 명품 기업, 명품 인생, 명품 가족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다 보면 우리가 약해질 때도 있고 또 변화가 필요할 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의 미래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만나본 이 두 분의 이야기는 많은 변화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지금 현재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열까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kids in their hundreds tomorrow will march through the door. They're fighting someone else's war. They'll have so many stories to tell.
알로하. 알로하. 자, 우리 알로하. 여기 일단 앉으셔서. 이렇게. 다시. 아씨. 자,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한 번만 꽝. Sugar